에크모나 펌프 과정에서 이 어떤 문제, 이런 펌프와 관련된 어떤 이제 컴플리케이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채터링 이펙트는 특히 높은 RPM으로 이제 이 캐비테이션, 공동화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현상에는 혈류가 갑자기 중단이 되고 이 펌프 로터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이 펌프 헤드는 혈액을 배출을 하지만 그 캐비테이션으로 인한 그 볼륨 공간은 다시 채울 수가 없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펌프 이제 헤드 내 즉시 이제 백큐미 이제 네거티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펌프 헤드 내에서 이제 혈액이 이제 헤몰라이시스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헤몰라이시스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 체유순환 과정에서는 그 서커, 특히나 이제 카디오토미 서커에 의해서 그 이제 위에서 컬랩스가 되거나 이런 현상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체유순환 과정에서 이 에크모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혈액이, 에크모는 CPB와는 다르게 중간에 리저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로즈 타입이고 이거는 이제 오픈 타입인데, 이 리저버의 존재 유무로 이제 이런 거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에크모는 리저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 어떤 리저버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압력은 이 라인에서 이 RA나 바로 캐뉼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음압은 이 펌프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되고, 이 펌프의 이제 형태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이제 이 히몰라이시스가 많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뒤에서 나중에 펌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펌프가 좀 이런 히몰라이시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태그네이션에서 이 열 발생으로 인한 어떤 클롯 포메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은 예전에 보다는 많이 그 향상된 그런 펌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백큐미 형성이 되고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펌프 RPM을 이제 줄여서 간헐적 이제 오클루전을 파악을 하고, 이제 그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그 해결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터링, 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 펌프 플로우 RPM을 줄여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것도 RPM을 줄이는 거는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RPM을 줄인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줄어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심장이 어느 정도 그 박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좀 이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환자의 심장이 거의 뛰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RPM을 줄인다는 건 상당히 이제 환자한테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결책은 일시적인 건 RPM을 줄이는 거지만 그거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게서스 이제 마이크로 엠볼라이의 발생은 이제 마이너스 250mm 머큐리 이상의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네가티브 프레셔가 더욱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게서스 마이크로 엠볼라이의 이 볼륨과 어떤 그 사이즈도 같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음암에 관련돼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이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마이크로픽, 이 게서스 이 에어가 이제 포지티브 프레셔 존, 그러니까 이 인과 아웃에서 회전에 의해서 이제 아웃을 해서 이 포지티브 이 존에 들어오게 되면 혈액에서 다시 이제 재용해가 되고 이 옥시네이터에서 일부 이제 트랩이 될 수 있는데, 이 GME 액티비티는 이 옥시네이터 아웃렛에서 이제 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논문에 의해서도 이 마이크로 엠볼라이는 그 가스 아트리얼 필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환자한테 유입이 된다는 거를 이런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고, 이 캐비테이션으로 발생된 공기가 이제 포지티브 프레셔 존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제 펌프도 이제 데미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캐비테이션과 관련된 이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장 이제 좀 이상적인 방법은 펌프 있는 라인에 가해지는 이제 흡입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RPM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RPM을 그러니까 너무 높은 이제 RPM을 형성을 시키게 되면 이런 문제가 더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의 해결 방법은 펌프 RPM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펌프 RPM을 제일 낮추면 좋은데,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환자의 심장의 그 어떤 그 펑션에 따라서 이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펌프의 이제 어떤 특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뭐 RPM이라 하더라도 카디악 아웃풋을 늘릴 수 있는 이런 펌프들이 이런 펌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펌프를 사용을 한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펌프 RPM을 줄이는 것만으로 이제 완전한 해결책이 된다고는 이제 말할 수가 없고, 이 현재 펌프 스피드의 이제 속도 조정은 이제 캐비테이션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수동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에크모나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펌프는 거의 대부분 그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뭐 조정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수동으로 조정을 하게 되고,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센트리퓨갈 펌프는 이제 서버 레귤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발생되는 펌프 스피드를 이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비너스 이제 RA에 들어가 있고 블레더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센트리퓨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울렛인데, 이쪽에서 이런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어떤 모터에 그 센서를 작성을 해서, 이게 만약에 어떤 허용 압력 이상의 네가티브가 걸릴 경우에는 이 펌프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펌프 스피드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는 없는데 이런 장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고, 센트리퓨갈 펌프 근처에서 측정된 압력은 이제 캐놀라 근처에서 측정되는 압력보다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거는 뭐 이거는 뭐 당연합니다. 이건 RA에서 와서 이 펌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옥시네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한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에크모의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서 측정되는 압력, 여기서 측정된 카놀라 전단에 측정되는 여기서 측정되는 압력이 있을 때, 모든 펌프는 여기가 가장 압력이 높습니다. 여기서 측정되는 압력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프레셔 로스가 있고, 라인에서의 프레셔 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캐놀라에서의 또 프레셔 로스를 모든 합친 값이 여기서 측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튜빙의 길이를 1.2에서 2.4로 뭐 2배로 증가를 시키게 되면 이제 확연하게 인넷 프레셔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포아세이유 그 방정식에서도 이 라인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플로우가 줄고, 그 다음에 압력이 상승하는, 프레셔 로스가 증가하는 것은 이미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궁극적인 질문은 이제 초과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 리커멘디드 되는 네가티브 프레셔가 존재하는 것인가인데, 라인 채터 또는 이제 플로우 인터럽션이 없는 안정적인 흐름의 경우 이제 마이너스 200mm 머큐리까지 이제 허용한다고 이제 보고가 되었고, 따라서 펌프 인렛 프레셔는 최소한의 히몰라이시스로 최적의 혈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어떤 이제 프리컨트한 이제 인터럽션, 인플로우 내에 이제 어떤 프리컨트한 인터럽션이나 이제 일관되지 않은 이 비너스 드레니지 기간에는 이제 더욱더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비너스 드레니지가 적정하게 이제 RA에서 이제 모든 혈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혈류가 정상적으로 유입이 돼서 체해순환이 잘 운영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RA의 볼륨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의 토탈 바디 플루이드 관련돼서 이게 분포가 이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게 되고, 대부분 이제 에크모 환자,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져 있는 환자, 그 다음에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거의 볼륨 자체가 이 토탈 바디 플루이드는 대부분 다 증가되어 있습니다. 에크모 환자에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인트라베스큘러의 볼륨이 이제 적어져서 이 서브티시얼 구획의 볼륨이 훨씬 많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인트라베스큘러 볼륨에 비해 이 서브티셜 플루이드 볼륨이 훨씬 리저버가 큽니다. 그래서 많은 볼륨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혈관에서의 이제 그 볼륨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에 비해서, 그래서 이 많은 양이 이제 이쪽 서브티셜 플루이드로 빠져나가게 돼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종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인렛 프레셔는 이제 어떤 튜빙의 길이에 따라서 튜빙의 길이가 이제 길어질수록, 튜빙의 길이가 점점 길어질수록 네가티브 프레셔가 더 증가한다는 이런 이제 표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너스 라인의 이제 어떤 컴플라이언스 및 이 펌프 인렛 프레셔의 이제 이 컨셉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플로우 베리에이션이 있는 이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는 원심 펌프의 이 파샬 이 헤물라이트 이펙트를 위해서 이제 어떤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대기압 하하에 이 허용 가능한 이제 이 어떤 스레스홀드, 이 어떤 역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비너스 드레인지의 이 압력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너스 이제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인과 아웃일 때 여기에 압력, 여기에 압력, 이 두 개를 측정, 그 다음에 옥시네이터를 기준으로 해서도 옥시네이터의 이제 그 프리와 이제 포스트의 이제 압력,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통 대부분 파악을 하게 되고, 외국에서 나오는 이런 책들을 보면 이쪽에 그 그림들이 엄청 복잡할 겁니다. 왜 이런 프레셔들을 다 측정을 하고 장치가 되게 많고, 이렇게 와서 여기 리서큘레이션이 있으면 리서큘레이션에서도 압력을 측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측정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외국은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보면 장비가 되게 좀 복잡하고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